박스권이라고 했을 때 2,500선 근처에서는 매도를 또 해주는 게 좋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은 딱 중간 정도에 와 있다고 봐요. 만약에 10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그 2차 전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중심 산업이 됐다라고 하면 그 회사가 어딜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실 지금 시장을 이끈다기보다 앞으로 한국의 그 증시를 이끌 가장 큰 대형 테마 혹은 그 모멘텀을 많은 분들이 두 가지를 꼽더라고요. 하나는 반도체, 하나는 2차 전지. 일단 여기엔 동의하시나요? 예,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반도체는 조금 아무튼 올드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2차 전지는 뭐 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반도체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신선하지 않냐. 그런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막 몇 조의 적자가 나오네, 뭐 이익이 확 줄었네 이런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사실은 바닥을 찍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계속 리포트들을 보면은 안 좋아만 하다가 어느 정도 오른 시점이 됐을 때 지금의 9만 원, 예를 들어 하이닉스는 9만 원, 삼성전자는 6만 원대를 오버하고 나서 그때서 이제 리포트가 이제 겨울에 끝이 보이기 시작해라고 이제 외국계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게 뭐지? 고점 징후인가? 아니면 이제 근데 그렇다고 그들이 뭐 미리 뭐 사놨다거나 이건 또 아니니까 이게 뭐지? 도대체 시그널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애널리스트들은 최근에 한 2, 3년 동안에 걸쳐서 반도체 주에 대한 그 전망을 할 때에 항상 거꾸로 전망을 해왔죠. 제가 아주 폄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게 현실이었었습니다. 그 2019년도 이럴 때에 빅사이클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2020년 그래가지고 뭐 사상 유례 없는 빅사이클이 벌어질 거다 뭐 이러면서 막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2020년도 말에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빅사이클이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내가 여태까지 주가를 봐오고 했던 입장에서 보면 그 반도체가 빅사이클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있다라고 하면 주가가 이 모양이 아니야. 그 주가는 이미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넘어가서 계속해서 가지. 그 주가가 가지고 있는 신호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주가가 한 7만 원 밑으로 내려오니까 빅사이클이라고 하는 얘기는 쏙 들어가 버리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021년도, 작년도 그랬을 때 작년도 초에 이게 안 좋을 것 같기는 하는데 그래도 올해의 이익이 한 뭐 5% 정도 감소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또 제가 그랬거든요. 4분기 한번 가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미 기업 실적이 절단이 나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여태까지 반도체라고 하는 것에 가지고 있는 위력이나 이런 것들에 압도돼 가지고 그 숫자 자체를 계속해서 본인들을 설득하는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적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내가 여태까지 쭉 봐왔던 경험으로는 주가가 이렇게 절단이 나게 되면 최소한 이익은 45% 이상 감소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4분기에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흉악한 그 숫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7월 달에 반등할 때 보면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니까 이제 올해 연말 정도 되면 반도체 경기가 돌아섭니다 라고 했다가 주가 떨어지니까 또 쏙 들어갔다가 10월 달에 오르니까 1분기에 올라갑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했었잖아요. 지금도 매우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고 하는 부분들, 특히 또 외국계에서 얘기하고 하는 부분들은 별로 그렇게 참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참 고민이 되는 지점이에요. 지금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혹은 내가 지금 사서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지금 가격대가 고점이라는 거,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박스권이라고 했을 때 2,500선 근처에서는 매도를 또 해주는 게 좋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은 딱 중간 정도에 와 있다라고 봐야 되죠. 어차피 삼성전자 주가는 큰 어떤 변화가 없는 한은 제가 봤을 때 올해 내에 5만 5천 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
그 사이에 계속해서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가는 거의 딱 중간 정도에서 약간 위에 있는 그런 그 상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트레이딩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는 그건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이제 투자자 각 개인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렇습니다. 코스피가 바닥을 치고 박스권 바닥을 치고 올라올 때에 항상 보면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올라왔습니다. 네. 7월 달에 작년 7월에도 그렇고 작년 10월에도 그랬고 올해 1월 달에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올라오잖아요. 그거 왜 맨 그 선두주자로서 올라올까? 주가가 굉장히 하락했을 때는 불안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가장 믿고 싶어하는 종목으로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올라가는 거거든요. 하긴 또 큰 돈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원금에 대한 안전성 예, 이런 그렇죠. 걸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그 삼성전자를 많이 선택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박스권 내에서 봤을 때는 별로 이제 그거니까 각자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목적 그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나는 아무튼 우리나라의 미래와 삼성전자의 미래를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꾸준히 간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정도의 주가에서는 뭐 겁내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박스권 내에서 충실하겠다라고 생각하면 한 번 정도 또 고민을 해보셔야 될 때가 됐고 그런 거죠. 근데 몇몇 애널리스트들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지난번에 이제 빅사이클이 온다라고 했던 그 오류를 만들었던 이유를 그때 이제 이 온라인 그 코비드 때문에 집안에 있게 되면서 쓸 수밖에 없었던 뭐 게임이 됐든 안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했던 뭐 원격 관련된 이런 상황이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세상에 뛰어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필요한 어떤 반도체들을 고객층들에서 미리 땡겨서 주문했던 것들을 예. 하나의 실수요로 판단했던 게 착각이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 그것이 결국은 엄청난 재고가 돼서 지금 이런 현상을 만들고 있고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의 수혜가 아니었었는데 매출이 늘어나는 걸 보고 착각했었다는 거. 근데 이제 앞으로 챗GPT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작년이 아닌 2023년 말 혹은 내년도 이게 이제 본격적인 4차 산업으로 들어가는 시장이 열리는 시점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는 다시 한번 빅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자기 변명이죠. 그런가요? 예.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나고 그 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이러는 거는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건 누구든지 다 그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굉장히 많은 돈을 공짜로 나눠주는 형태가 되면요.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 그거를 가지고 먹고 쓰는 데에 쓰죠. 근데 먹고 쓰는 걸로만 이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돈을 모아가지고 내구 소비재를 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제일 만만한 게 뭐냐면 가전제품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전제품을 다 바꾸고 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그 초기에 이미 다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더 돈이 많아지고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면 자동차를 바꿀 거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상 봤을 때 그건 당연한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 예측을 못하고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챗GPT가 하고 그다음에 뭐 4차 산업이 그 혁명이 어떻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돼서 또 반도체 자율주행 때문에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서부터 진짜 빅사이클이 나오고 그게 그렇게 될 거라고 보장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것 또한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소설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설을 만들었는데 우연히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소설에 힘이 실리는 형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그런 얘기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슬그머니 빠져버리는 형태가 되고 그런 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잘못됐으면 우리가 뭐를 잘못했느냐 그리고 그에서 이때 우리가 이런 판단을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굉장히 이게 변명거리만 계속 찾다가 보면요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장밋빛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박스권 매매라고 만약 박스권 장세라고 생각한다면 그 박스권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다면 또 한 축으로 우리가 보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일각에서는 미리 10년치에 5년치에 모든 매출이 성장이 담보돼 있는데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딨냐라는 의견도 있고 그거 땡겨온 게 지금의 주가인데 여기서 더 슈팅 나오면 이거 오버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참 복잡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울퉁불퉁한 형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주가가 올라갈 때,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1990년도 이럴 때에 액면가 5천 원 기준으로 해서 3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게 지금 주가가 6만 원 따지면 50분의 1을 했으니까 6, 5, 30, 300만 원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90년서부터 지금까지 30한 2년 사이에 주가가 100배가 올라갔는데 그 100배가 올라간 게 아주 이렇게 예쁜 그림으로 쭉 이렇게 올라갔을 것 같느냐? 그게 아닙니다. 올라갈 때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거의 뭐 난리가 나는 것처럼 막 주가가 막 한 60%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또 가면 또 올라갔다가 이 과정을 거쳐서 이게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이 기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또 이렇게 쭉 올라갔다 이렇게 가는데 이번 상승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것이 소재주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에코, 프로비엠이니 이런 것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올라가고. 에코 프로도 그렇고요. 요즘 가장 핫하죠. 예, 그렇죠. 네. 그런 형태가 됐고 대신에 보면 실제적으로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 이런 데는 뭐 별로 그렇게 주가가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지금 이쪽 산업 분석을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슈퍼을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소재가 모든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 소재가. 예, 예. 네, 이거는 뭐 그냥 뭐 워낙 경쟁자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그한데 그렇기 때문에 소재 쪽에는 너무 많은 그 기대가 들어간 거고 대신에 보면 그 이 2차 전지를 만드는 쪽은 이제 정리가 되겠죠. 우리나라에 세 개가 있는데 과연 10년 후까지 세 개가 있을까라고 따져보면 세 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 이제 그 과정을 거쳐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남아 있는 쪽에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이게 커지는 형태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답이 나온다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정확하게 보게 되면 소재주들은 너무 기대가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 그 다음에 그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들한테는 이게 중간에 조정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공포가 너무 큰 상태고 이런 형태인 거거든요. 그게 모두 다 이런저런 형태로서 정리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해서 그 매매와 관련해서 가져야 되는 자세 너무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소재 주식들은 너무 그 장밋빛 그 그림을 너무 그리지 마시고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벌게 되면요. 어떤 형태로든지 다른 기업들이 또 들어옵니다. 이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돈을 계속해서 벌게 놔두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뭐 소재 회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 만들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이게 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너무 그 희망을 갖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2차 전지 장비를 만드는 회사 이런 데는 또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뭐 죽어나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또 너무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내재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그 점수를 많이 주다 보니까 이건 상대적으로 또 굉장히 많이 눌려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좀 밸런스를 네, 잘 맞춰야 된다. 우리가 너무 낙관적이 돼서도 안 되고 너무 비관적이 돼서도 안 되고. 결국에 보게 되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만약에 10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그 2차 전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중심 산업이 됐다라고 하면 그 회사가 어딜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그거는 역시 LG에너지 솔루션일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규모의 경제를 이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배터리 아저씨 나오셨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그분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세계 메이저 탑 10에서 8개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같이 하고 있다. 그건 이미 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그거하고 시작했는데 중간에 업자를 바꾼다라고 하는 건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게 되면 저 회사는 기존을 통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한번 뭐 시장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소재주에 대해서 그 제2의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믿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배터리 아저씨도 그렇고. 근데 또 나름대로의 이론과 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각자의 판단에 의거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